다시. 자, 그래서 이제 동동 다음에 시조 첫 번째 황진이 시조. 자, 기녀 시조예요. 황진이 시조에서 출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한 일이야. 자, 이 감탄사야. 자, 요거는 초장에 나오는 감탄사예요. 이거를 19채 향가의 마지막 감탄사 있다고 식으로 풀으시면 안 돼요. 쓸데없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19채 향가의 낙고는 시조의 종장인 거야. 알았지? 아, 내가 한 일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도 못하고, 아,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이렇게 붙잡지 않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워할 줄을 몰랐구나. 그래서 붙잡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구태여 학교에서 했다고 했죠? 그래서 중장을 보세요. 중장에 보시면 구태여가 중장 맨 끝에 위치해 있어요. 그쵸? 그런데 구태여를 끝에 위치시킨 이유는 두 가지 중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중의적 표현. 훨씬 더 내용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가담하는 그러면 도치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는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가는 주체는 임입니다. 임이.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았으면 그 사람이 구태여 갔겠냐? 제 구태여 갔겠냐? 그런데 구태여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중장이랑 종장이랑 걸쳐 있어요. 보셨어요? 다른 시에서도 행간걸침 나오는 거 볼 줄 알아야 돼. 부사어가 서술어를 꾸며주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행을 바꾸는 거야. 접동사에도 나옵니다. 오늘 접동사에 써야 되는데. 자, 여기는 행간걸침이다. 행간걸침을 통해서 한 행에 쓰지 않고 행과 행에 걸쳐서 쓴다. 이런 뜻이야. 자, 기녀시조니까 황진이 시조와 관련된 모든 시조는 다 나오겠죠. 기녀시조는 언제 나온 거예요? 평시조 기본 형식을 이어받아서 내용이 조금 더 다양화되었다고 그랬어. 사랑의 진솔한 감정을 노래한 기녀시조의 대표. 황진이는 기녀시조 1바. 2바는 누구예요? 홍랑개랑 있어요. 홍랑개랑. 자, 기녀시조 중에서 멤버들 가려 꺾어. 자, 멤버들 뭐라고 그랬어? 화자의 분신. 나를 잊지 마세요. 멤버들. 자, 멤버들을 가려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자, 그 다음에 이화우 흩뿌릴째. 이화우 흩뿌릴째 우리는 이별했어요. 중장 뭘까요?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봄에 헤어지고 가을이 되도록 너를 잊지 못한다. 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도 있고 황진이 시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서경덕 씨의 시조까지 같이 나와서 만주 문산에 그가 오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를 기다린다.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그가 올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간절히 그리워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황진이를 추모하는 시조도 했어요. 황진이 무덤에 가서 술잔을 권하는 시조. 임재가 황진이 무덤에서 슬퍼하는 노래. 아름답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현재 백골이 되어 남아있는 황진이에게 술잔을 권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윤선도의 만응. 자, 별표라고 했죠? 별표. 아까 윤선도의 오우가도 했습니다. 같이. 자, 윤선도의 만응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건 어부사시사 연계될 수 있어요. 어부사시사. 그리고 오늘 적어준 이황의 도산시비국 연계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니네 교과서에 뒤쪽에 태계 이황의 시조가 실려 있어요. 만보라고 태계 이황의 작품 수록되어 있어. 태계 이황 시조는요, 율곡 이희 선생님의 시조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어. 고산구곡과 연시조가 출제율이 가장 높아. 가사, 연시조, 그 다음 시조. 연시조는 시조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시조, 만응의 첫 번째. 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던 님보다 먼 산은 뭘 대표한다? 자연을 대표한다. 반가움은 그리운 사람이 오는 반가움보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 여기서 포인트는 비교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와 먼 산을 보고 즐기는 것의 비교. 자연보다 더 좋은 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반가운 님이 찾아와도 더 좋은 자연.
자연이 훨씬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자연은 먼 산은 여기 주체, 여기 주체는 말씀도 웃음, 나를 보고 말도 하지 않고 웃어주지도 않지만 여기 의나 쓰였어요. 산을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고 웃어주지도 않지만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조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다는 거. 여기에 주체는 먼 산이에요. 자연은 날 보고 웃어주지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좋아한다. 여기는 화자가 좋아하는 거야. 자연을 좋아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은 시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삼공과 만승이 의미하는 게 뭐야? 삼공도곤. 삼공도곤이 무슨 뜻이라 했죠? 삼공도곤. 제일 좋은 영의정. 아니, 도곤. 책 봐. 삼공도곤. 도곤의 세모쳐. 세모. 이게 비교야, 비교. 삼공보다야. 자, 삼공도곤. 아까 말했던 영의정, 의정, 자의정 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도곤 비교. 도곤 비교. 보다가 도곤이야. 자, 삼공과 만승은 모두 속세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들. 속세의 부귀영화보다 나는 자연이 더 좋더라. 더 좋은 뭐예요? 자연. 자연과 뭘 비교한 거니? 부귀영화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만하랴 그랬으니까 뭐도 쓰였어? 이만하랴. 서리법도 쓰였어. 서리법으로 강조. 여기서는 뭘 비교했어? 사랑하는 사람과 자연을 비교한 거야. 여기서는 속세의 부귀영화보다 자연이 더 좋더라. 근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 고사. 소부허유가 뭘 대표하는 거라 그랬어? 자연에 머물면서 자연 속에서 풍요를 즐겼던 은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천 한흥이 임천 자연에서 한가롭게 흥치를 즐기다. 한가롭게 흥치. 줄여서 임천 한흥이 되는 거다. 한중진미. 임천 한흥. 자연에서 풍요를 즐길 줄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소부허유야.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다. 야갓도다. 자, 다시 이제로 헤어든 책을 보세요. 현대어풀이. 이제 내가 헤어든의 뜻 생각해보니.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 옆에 이는 뭐예요? 주격조사입니다. 소부허유가 약돋더라. 야같다. 참 지혜로웠다. 이런 뜻이야. 약돋더라. 지혜로웠구나. 아마도 임천 한흥은 그 어떤 곳에도 비길 것이 없다. 그래서 임천 한흥과 비교한 게 뭐예요? 임천 한흥과 뭘 비교했어요? 상공하고 만승이랑 비교를 해도 바꿀 수 없는 임천 한흥.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모두 삼수, 사수에서 모두 자연을 좋아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낸 시조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육수에서는 뭘 드러냈냐면 임금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 강호가도의 마지막은 선비로서의 가장 큰 도리, 임금에 대한,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 자연에 머물러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은혜, 백성에 대한 마음 저버리지 않는 거. 이게 선비, 유학자들의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설시조. 자, 요거 마지막 마무리 요거 들어가는 거 공통적인 거 있다고 그랬어요. 만흥하고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거. 강호사시가의 가장 대표. 어부사시사 나온다고 했어요.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 변화에 따라서 어부의 생애를 노래한 거. 이렇게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구는 이셨다. 적으세요. 역구는 이셨다. 어부사시사. 역구는 이셨다. 자, 사설시조. 두 편 냈어요. 여기 두 개.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는 가장 큰 포인트가 중장이라고 했어요. 중장. 중장이 뭐보다 길어진 거예요? 뭐보다 길어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중장이 뭐보다 길어졌을까요? 평시조보다. 평시조 기본 형식 사음보잖아. 한행이 사음보잖아요. 평시조 사음보에서 중장 길이가 많이 길어지니까 열거, 비유, 가장, 점층 이런 다양한 표현법이 중장에 뭐가 있는지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내용은 해악성을 잃지 않습니다. 가장 심한 당비루의 뜻 뭐라고 그랬죠? 피부병. 이거 물것 아니라고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것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물것 아닌 것, 물것을 비유한 거 있어요. 비파 같은, 사령 같은. 요거는 물것이 아니야. 물것이 아닌 거 구분하는 거. 당비루 피부병. 제일 심한 건 온유월, 쉬파리. 모두 공통적으로 물것들은 뭘 의미한다?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지배층을 의미한다. 직접 비판했다, 간접 비판했다. 간접적이지. 전부 벌레 새끼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비판, 풍자하는 겁니다. 자, 연계 문제. 어이 못 오던가. 자, 너 도대체 왜 못 오는 거니? 너 오는 길에 성을 쌓고 선생님이 여기다 생략을 했는데 책을 보세요. 책.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어떻게 돼요? 꼬리 물기. 성 동그라미. 성 동그라미. 이 74번에 있어요. 74번에. 74번에 어이 못 얻었다. 무슨 일로 못 얻었다. 문제 풀고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 못 찾니?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성 한 번 나오고 성 또 한 번 나오고 이게 연세법이야. 알았지? 연세법이고 성에서 담에서 집 안에 두지 안에 너를 꼭꼭 묶어서 결박해 놓고. 그래서 연세법 여기 쭉 쓰여 있고요. 조금씩 점점점 작아지니까 점강법도 가능해요. 점강법. 그 다음에 여기 수기수기 음성상징어. 깊이 잠겨서 결박해 놔서 못 오는 거냐 이 자식아.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중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오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가능한 상황 나열되어 있는 게 왠지 모르게 웃음을 자아냅니다. 사서의 시조의 몸이 부정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 저거 사서의 시조. 부정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게 사설시조다. 사설시조. 부정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웃음으로 극복한다. 이거랑 비슷한 거 흥부가도 있고요. 출연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서민들이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배층을 풍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어려운 서민층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을 힘들지만 어떻게든 웃음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지배층에 대한 풍자, 지배층을 비판하고 싶지만 직설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은근히 돌려가는 조롱으로 그렇게 풍자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세법, 정강법, 음성상징어, 중장에서 많이 쓰인 표현법이다. 마지막 종장의 포인트야. 한 달이 74번의 종장 보세요. 한 달이 30날이여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서리적 표현이에요. 한 달 30날 중에서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표면적으로는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있다. 하지만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표현 속의 정서는 뭘까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그리운데 네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네가 보고 싶다. 그리움을 원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원망의 정서 나오면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랑 같이 연결해서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72번 채점할게요. 72번. 72번. 자, 1번입니다. 틀린 사람 손 들어. 틀린 사람 손 들어. 맞아요. 넌 몇 번이라고 했을까요? 1번을 했다가 2번을 분절체는 뭐죠, 여러분? 분절체는 어디에만 나온다 그랬죠? 분절체, 고려가요. 지금 공통점 찾는 겁니다. 자, 형식적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제약은 여러분 분절체 후렴구를 쓰고 332조 또는 333조 음보율을 취하고 고려가의 형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조의 형식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형식적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은 어딜까? 종장 첫음보겠죠. 종장 첫음보. 이런 것들이 전부 형식적 제약이야. 분절체는 고려가야만.
이별의 정한이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나에는 있지. 나에는 이별의 정한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사설시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움의 정서 마찬가지 공통점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73번 2번 후회입니다. 그 다음 74번 비교하는 거. 학교에서 라시조가 나와 있으니까 연계문제 사설시조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더럽게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랑 연계될 수도 있지만 얘들아 그것도 나올 수 있어. 그거 기억나요? 도사공 기억나요? 도사공? 망망대해에 배도 잃고 도적도 만나고 너무 힘들어. 절박한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한 사설시조도 있었어요. 그 다음 그런 것도 있었지. 마음에 창을 내고 싶다. 창 내고자 창 내고자.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든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야 돼. 천방지방 지방천방. 뭐예요? 님이 오마 학원은 주추리 3대. 맞아요. 주추리 3대. 요 정도 하나씩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또 정리를 또 해야겠네. 연계문제. 자, 그래서 74번은 일단 열거 동그라미, 연세 비유 동그라미,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 사설시조 작자 비상의 작품 모두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 다음 보기에서 과장, 중장에 과장이 나와 있겠죠. 라에서는 풍자 다 맞습니다.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조선 후기 백성들의 괴로운 삶은 라만 있는 거죠. 보기는 그럼 뭐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리움. 근데 그리움을 뭐하고 있어?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18 보세요. 고18. 자, 고18은 화자와 제비 한 마리의 대화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시를 보세요.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지지배배 소리 그치지 않네. 그런데 그 소리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줄쳐.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제비. 자, 집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겠죠. 왜 집이 없을까요? 지배층의 착취로. 지배층의 수탈로 집이 없는 제비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화자가. 느릅나무 해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화자가 말했습니다.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뭐라고 얘기했냐?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그래서 수탈을 일삼는 지배층. 그 다음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수탈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층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 풍자하는 작품이다. 제비와 화자의 대화를 통해서 지배층의 수탈을 풍자하고 있다. 자, 그 다음 76번에 도산 12고 별표 치세요. 별표. 중요합니다. 연화로 집을 삼고, 연화 동그라미, 풍월 동그라미, 전부 자연이야. 안개, 노을, 집을 만들고 풍어를 벗을 삼아서 자연으로 집을 삼고 벗을 삼는다. 뭐예요? 자연친화, 무라일체. 자연과 가까이 함께 살고 있으면 안빈납도 다 되는 거야. 안빈납도, 무라일체, 자연친화. 그리고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가니 지금이 너무나 좋은 시절인 건 임금님의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병든 늙은이는 자연 속에서 허물이나 없이 지내고자 한다. 소박하게 겸손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아까 다 얘기했어요. 무라일체, 자연친화, 안빈납도, 안분지조 다 됩니다. 원래 도산12곡의 크게 주제가 두 가지야.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마음 하나, 두 번째는 학문수양 정진. 저거 태계이왕 나오면 무조건 학문수양 정진 꼭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됐어요. 매번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고인은 나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 아주 학문적 수양의 경지에 오른 그 훌륭하신 분들, 성향, 그러니까 공자, 맹자, 노자 같은 나보다 앞서가신 분들, 조상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보다 먼저 살아가셨던 그분들을 내가 만날 길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고인을 못 빼도 여단길, 자, 고인들이 갔던 길, 그 길이 내 앞에 있다. 고인들이 가던 길, 여단길은 가던 길이야. 그분들이 가셨던 길이 내 앞에 있다. 여단길 앞에 있거든. 그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그분들의 길을 쫓겠다. 그분들을 따라서 열심히 학문수양에 정진하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자, 여단길이 학문에 정진하려고 하는 길이라면 여기
당시에 여던기를 몇 회를 버려두고 학문에 정진하지 않고 잠시 쉬었던 적이 있어. 학문을 쉬고 있는 동안 어디가 있었게? 벼슬을 하고 있었을 때. 벼슬길을 머물렀을 때. 요거 정약용의 수호제기 기억나십니까? 적으세요. 정약용의 수호제기. 나를 지키는 것의 필요성. 큰형님이 이 수호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제 알겠다. 세상에 지킬 필요 없는 온갖 천하 만물들을 지키다가 나는 나를 잃었다. 벼슬길에 머물고 있었을 때 지키지 못했던 나를 이제 귀염지의 유배우고 보니 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벼슬길에 몸담고 있었던 내가 이제 여기 돌아와서 연대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야. 여기랑 같은 말이니까 속세에서 벼슬을 하던 당시 그때 그 삶을 반성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나는 시야. 주제 똑같아요. 학문에 정진하겠다. 알았지? 이황 나오면 도산12국 나오면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 그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거. 만구상청하리라. 적어놔. 자리가 없어. 자, 우리도 자연을 본받아 만구상청하리라. 만고상청하겠다는 뜻도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뜻이야. 만고상청하리라 나오면 학문 수양의 정진이야. 김동현 빨리 적어야 돼. 시험 문제야.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에 77번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쌤, 그